예전에는 저녁 조금만 줄여도 살이 쭉 빠졌죠. 근데 요즘은 밥 반으로 줄여도 밤에 굶어도 체중계 바늘은 꿈쩍도 안 해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내 의지가 약해진 건가 하고 자책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의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내 몸 안의 대사 공장이에요. 불이 꺼지고 기계가 절반만 돌고 창고만 가득 차버린 공장. 오늘은 그 멈춘 공장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약국에 상담 오시는 분들, 특히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약사님, 예전엔 하루 2끼만 먹어도 살이 쑥쑥 빠졌는데 이제는 3끼 중 1끼만 먹어도 밤에 굶어도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예요. 그때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도대체 왜 안 빠지는 거죠? 하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간혹 체중계 고장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몸이 더 정확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예전엔 조금만 줄여도 옷이 헐렁헐렁해졌는데 요즘은 똑같이 굶어도 체중계가 꿈쩍도 안 한다면 그건 멘탈이 약한 게 아니라 몸 안에 대사 공장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공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대 때 불이 활활 타고 기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밥을 조금만 덜 먹어도 그 연료는 바로 태워서 에너지로 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이 부족해지면 공장이 달라집니다. 절전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불은 꺼지고 기계는 절반만 돌고 들어온 연료는 다 어디로 갈까요?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 창고의 이름이 바로 지방입니다. 불 꺼진 공장, 멈춘 기계, 꽉 찬 창고, 다이어트가 막히는 진짜 그림이죠.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5가지 이유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대사량의 하락.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몸은 똑똑하게 반응합니다. 얘가 먹는 게 줄었네? 그럼 나도 에너지를 아껴 써야겠다. 자동으로 절약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먹어도 덜 태우고 살짝만 먹어도 지방 창고에 쌓아둡니다. 마치 집에서 절전 모드 켠 가전제품처럼요. 불은 들어오는데 힘은 거의 안 쓰는 거죠. 결국 절전 모드에선 체중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근육량 감소. 근육은 대사 공장의 핵심 생산 라인입니다. 라인이 많으면 많이 태우고 라인이 줄면 준 만큼 덜 태우게 되죠. 특히 40대 이후엔 근육이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운동을 안 하면 공장 기계가 하나하나 고철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건 줄질 않죠. 근육이 빠졌는데 예전처럼 먹는다? 그럼 남는 건 당연히 지방입니다. 세 번째, 니트 감소. NEAT. 이름은 생소하지만 뜻은 간단해요. 운동이 아닌 움직임. 우리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타고 아령 들고 하는 걸 운동이라고 본다면 하루 동안 무심코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다 니트로 분류됩니다. 집에서 왔다 갔다 걷기, 서서 전화 받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심지어 다리 떠는 습관까지요.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몸이 알아서 니트를 줄여버려요. 피곤하니까 금방 앉아버리고 괜히 귀찮아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운동은 했는데 왜 안 빠지지? 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니트가 줄어서 하루에 총 소비 에너지 자체가 줄어든 건데 말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운동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더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호르몬 변화.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밸런스도 달라집니다. 인슐린은 예전처럼 예민하게 작동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은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젊을 땐 그냥 쓰던 게 이젠 지방 창고로 바로 직행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예전에도 먹었는데 했던 밥 한 공기가 이젠 그대로 배에 살로 들러붙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호르몬이 저장 모드를 켜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짧거나 들쭉날쭉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렙틴, 그렐린, 이런 어려운 호르몬들이 있는데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쉽게 잠을 잘 못 자면 배부름 신호는 줄고 배고픔 신호가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더 살찌는 것 같다라는 기분, 그건 그냥 기분이 아니고 호르몬이 진짜로 그렇게 몸을 세팅해버린 겁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식욕과 대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은 20대 때는 하루 2끼만 먹어도 몇 킬로씩 금방 쑥쑥 빠졌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2끼만 먹어도 체중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체성분도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수면도 불규칙했고요. 식후마다 졸린 식곤증도 있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된 거죠? 생산 라인이 줄었죠. 공장은 절전 모드 들어갔죠. 호르몬 밸런스 무너졌는데 수면도 불규칙한 상태. 종합 선물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밥 줄이기가 아니라 근육량 회복, 수면 리듬 회복, 혈당 관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영양치료 받으시고 체중보다 중요한 게 변했다 하시더라고요. 식후에 졸린 식곤증이 줄고 아침에 필요한 게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몸이 다시 제대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체중계의 숫자보다 몸의 반응이 먼저 돌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백질이에요. 몸은 한 끼 기준으로 단백질을 최소 25에서 35g은 먹어줘야 합니다. 이 정도 양이 들어와야 우리 몸에 합성 신호를 제대로 보내게 돼요. 즉 생산 라인의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달걀 2개 정도, 두부로 반모,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부터 단백질을 넣어야 하루 종일 공장에 불을 켜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침을 단백질 없이 가볍게 넘기면 오히려 공장은 거의 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평균 걸음수 2000보 정도를 더해두세요. 핵심은 운동 추가가 아니라 니트의 회복입니다. 전화는 서서 받고 엘리베이터 대신 2, 3층은 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점심 먹고 나서 10분만 걷기. 작아 보여도 이게 한 달 쌓이면 공장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돈다는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헬스장 안 갔는데도 왜 빠졌지?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은 7시간 일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시는 분들 많죠? 그런 식으로 잠의 총량을 보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시간을 고정하고 일정 시간에 자고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깊은 잠 초반에 지방 분해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 구간이 흔들리면 밤새 공장은 그대로 쉰 겁니다. 네 번째, 단식의 함정 피하기. 굶으면 빠질 것 같지만 오히려 공장은 더 절전 모드로 돌아갑니다. 연료가 없네, 기계 멈춰, 대사를 늦추고 저장해,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단순한 굶기가 아니라 단백질을 개체해서 포만감을 늘리고 공장의 스위치를 돌리는 거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룰 테니 지금은 일단 무작정 굶어서 빼는 거는 안 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수분 루틴.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 반응은 전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물을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 마셔야 된다고 하죠. 이때 중요한 건 2리터 마셔야 된다고 한꺼번에 몰아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기상 직후에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중간중간 나눠서 수시로 마셔야 공장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코르티솔이 높으면 몸은 언제 이 스트레스 상황이 끝날지 모르니 저장하자 모드가 됩니다. 운동, 식단 다 했는데도 안 빠지는 분들, 알고 보면 스트레스가 키포인트인 경우가 많아요. 명상이나 심호흡, 짧은 산책, 좋아하는 음악, 이 모든 게 대사공장 정상화 버튼입니다. 몸과 마음을 같이 돌보는 게 제일 빠른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살이 안 빠진다고 의지를 탓하지 마세요. 멈춘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몸 안의 대사공장 시스템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단백질, 걸음수, 수면, 단식의 함정 피하기, 수분, 스트레스, 이 기본만 지켜도 공장은 다시 불이 켜집니다. 혹시 내 공장은 어디서 멈췄을까 헷갈리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오늘 들은 것 중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공장을 다시 돌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루틴을 지켜드리는 루틴 약사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